자, 여러분 문제집 이제 강의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이제 보다가 중간에 넘어가는 건요 안 푸셔도 되고요. 이제 원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문제부터 가는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박스란 문제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그래서 개론이든 민법은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에 이런 박스 형태 문제가요. 개론도 한 15개 나오고 민법도 15개 나오면요. 문제가 어려워요. 무슨 냐 시간이 걸려요. 시간. 여러분 이거 보다가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박스를 많이 낸다는 건 시간을 좀 걸리게 만든다. 그래서 문제가 박스 문제 나오면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여러분 못 푸는 문제는 내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를 약간 이제 다양하게 출제하려고 박스를 많이 합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옳은 것 하면은 동그라미 딱 쳐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본시험에 가면요 옳은 것 틀린 거 요거 잘못 읽어서요 틀린 경우가 가끔 있어 실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죠 우리 뭐예요 이게 수성 사인펜을요 가지고 딱 동그라미 치세요. 문제 풀 때. 그러면요 시험장에 갔을 때 읽다가 아 내가 틀린 걸 찾는지 옳은 걸 찾는지 다시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딱 체크한 것만. 그게 좀 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업 봅니다.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죠. 우리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죠. 그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 니은 부동산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네 가지 윤리가 있는데 이 중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 공간에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할 도리는 조직윤리가 아니에요. 조직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고용윤리라고 해.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에요. 고용윤리. 여러분 조직윤리는 뭐죠? 조직윤리는 조직윤리는요 동업자와의 관계, 또 동업자 단체,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 있잖아요. 이런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결정되고 우리가 실행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영속성의 특성. 자, 이 토지의 특성에 있어서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장기, 항상 장기가 들어가죠. 장기.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이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우선 맞았고 뒤에 쉼표 들어갑니다. 이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야 된다. 요 쉼표 뒤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과학성이 인정이 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건 무슨 분야? 이론이죠. 이 이론을 어디에 적용한다?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숙련, 이 기계의 관점인데 이건 이론적 분야고요. 이쪽은 무슨 분야? 실무 분야로서 기술성이 또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기술성 둘 다 중요해요. 과학성이 뭐 강조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과학성, 기술성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번째는 틀린 지문. 그 맨 끝에 이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뭐 때문에? 토지 특성 중 뭐가 중요해요? 부동성. 이제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가 위치해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 현장에 가야 된다. 임장 활동이죠.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슨 활동이죠? 또 대물,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중요시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다섯 번째는 대인이 아니라 대물, 또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네요.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오시면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이 그 밑에 표 보시면요. 이 중분류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둘로 나눠요. 중분류. 거기서 소에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소분류. 자, 그 표에, 밑에 표에 소의 동그라미. 그럼 소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뭘로 나눈다?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우리가 감정평가업. 그러면 시험 내기 좋겠죠? 보기가 몇 개 나왔어? 소분류에 4개 나왔죠? 4개니까 하나가 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잖아요. 부동산 우리가 건설 및 공급업 이렇게 말을 바꿔서 또 출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와 관련 없어요? 이제 우리 관련해서 부동산 금융업은 없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자, 그걸 또 소분류를 더 세분화시킨 걸 뭐라고 해? 세분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복합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여러분, 요거는요, 개념이 쉬운 내용인데 이런 건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들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활동 및 평가 활동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평가에 배울 때 뭐였죠? 복합 부동산에서 배울 때 뭐 독립평가, 부분평가가 복합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요 세 가지가 떴다 하면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어떻게 돼? 2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 27회 시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요 용어 둘 다 출제했어요. 이해하는지 여부.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자, 가끔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유형, 무형이 또 갖고 나요. 형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였으면 무슨 측면? 유형적 측면이에요. 자, 유형적 측면에서 여러분 토지에 뭐 여러분이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집안의 상태, 지질, 뭐 지형,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이걸 바라보는 개념은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네? 자, 그리고 형태가 없는 뭐죠? 무형.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두 가지로 가죠. 형태가 없을 때. 자, 시장에서 뭐를 다루죠? 우선 가격. 요즘 뭐 가격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가격을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요즘 뭐 많이 나오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조 같은 뭐 공법적 측면, 또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사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그래서 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나타낸 개념을 뭐라고 하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난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 이것은 복합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르다? 같은 용어가 아니죠.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이 토지와 뭐가 결합됐죠?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건물이나 임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 배울 때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떼려 뗄 수 없죠.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뭐가 돼? 결합이 된 거죠. 결합. 자, 2번 정답이고 3번 건부 감가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러분이 뭐가 나오죠? 건물이 있으니까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인데 이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가 사용 수익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에 비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저해되면서 가치가 떨어져.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그래서 이 건부감가 25회 시험에도 좀 출제를 했었는데 우리가 나지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을 때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은 건부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더 비싸다? 나지 가격. 자, 요 내용, 요 부등호죠? 요거 반대로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한번 또 출제를 했었죠. 25회 시험에. 그리고 복합 개념. 27회 시험에 개념 나왔고 복합 부동산도 개념이 11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개념이 나왔어요. 자, 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묻는 것은 우리 11회 시험,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무형은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형태가 지문이 구성되는지 출제원이 보는 각도들이 있습니다. 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4번은 개념입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 각각 독립의 밑줄,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결합이 돼서 마치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거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개념이 나와 있고 2개 이상의 부동산. 자, 여러분이 이 토지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건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호 간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게 꼭 나와야 돼. 복합 개념 하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떠야 돼.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민법상 부동산을 묻는데, 자, 요거 여러분 우리가 관련해서 9회도 출제했고 27회 시험에도 나왔는데 민법상 부동산 요거죠.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법률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에서 또는 법 제도상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얘기죠. 자, 시험 문제의 출제 이유에 따라서 이걸 넓은 의미로 출제를 하는 분도 있어요. 22회 같은 건 넓은 의미로 나왔죠. 또는 이걸 또 뭘로 출제한다? 광의로 또 출제하신 분이 있어요. 예?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크게 좁은 의미. 자, 이 좁은 의미를 우리는 뭐 협곡할 때 좁을 협이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과 뭐를 대주죠? 준 부동산. 이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대줘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때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민법
제99조 제1항이라고 해요.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요 지문을 지금 5번 출제했다는 거예요. 요 지문, 이 지문만 많이 나오죠, 우리.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뭐를 가지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민법상. 그래서 여러분이 22회 시험에도 민법상 부동산으로 출제를 하고 27회도 민법상 부동산, 또 15회 추가 시험도 민법상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2번 맞는 지문.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거기 생산요소 자산 어떻게 돼요? 밑줄 그어야겠죠. 틀렸죠.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종류 물었잖아. 어디 속했느냐. 자, 여러분이 우선 경제적 개념은 자산, 또 재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뭐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어떻게 돼요?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을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자체는 하나의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품,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 개념. 자, 그럼 기술적 개념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또 이 부동산은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개념, 그리고 위치, 환경, 4가지죠. 작년에 요걸 물었어요. 여기 속해 있는 것을 우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 어디 속했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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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속했느냐,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과 관련해서 우선 11회 시험, 우리가 관련해서 17회 시험, 우리가 2회, 23회 시험, 그리고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어디 속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디 속했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회 시험 이렇게 나오죠.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아닌 거, 요 보기 5개 중에 4개가 나오고 하나가 다른 게 들어와. 그래서 23회는 환경이 들어왔고 17회 시험은 공장재단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재단은 어디? 법률적인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어디 소속됐는가도 우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밑줄 가겠죠? 자, 준부동산은요, 시험 문제에 이 개념을 많이 묻는데, 이 개념은 요걸 알아야겠죠.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에 등기 또는 등록이죠.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예? 그래서 준부동산 개념을 많이 출제한다. 자, 우리는 출제위원들은 뭐를 많이 출제한다? 개념. 요 개념을 좀 자주 낸다는 거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의 동그라미,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거를 무슨 개념? 복합 부동산의 개념. 5번은 복합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4, 5번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자, 6번 갑니다. 자, 여러분 6번은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을 할 때, 공간이 포인트죠. 공간. 문제 키워드는 공간이에요. 공간으로 파악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 미래에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네? 개념이 나와 있죠. 이것은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을 단순히 다른 말로 해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서 뭘로 본다?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을 한 거다. 맞는 지문이죠. 예, 가치가 나오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또 포함을 하죠. 또. 자,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또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우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 상부 미이용 공간이 나오죠. 자, 상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10층 정도 우리 용적률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규제를 해. 요까지만 이용을 한다. 4층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 그래서 여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다. 자, 그 경우에는 이 상부 요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이 용적률, 이 용적률을 이용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 이용 못하니까 이 규제, 여기는 뭐를 한다? 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이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한다? 예? 이쪽으로 옮겨야 돼. 어느 쪽으로? 용적률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예? 이전을 해서 개발을 더 허용해 주는 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TDR. 개발권 이전 양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걸 TDR까지는 잘 맞았는데 뒤에 공적 주최한 손실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손실을 보잖아요. 이용 못하는 거 손실 보는 거 누가 보상을 해준다? 바로 여기죠. 여기 요 규제를 받지 않는 이 개발 가능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뭐를 용적률을 사오면서 뭐다?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어디?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 공적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가 보상해 준다? 개발 가능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주체한 손실 보상을 말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뭐죠? 자, 여러분,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무슨 수평 지적이 아니죠. 맞아요? 네. 여러분, 입체 공간이라고 해서 입체 지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가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 공중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해요. 네?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번 설명이죠. 네,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정착물로 크게 나눠 보는데, 자, 우선 토지 요 개념, 자, 여러분이 또 법조문 시험에 또 자주 내죠. 요 212조 법조문 또 자주 냅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선 나타내는 것을 지금 요걸 보는 거죠.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소유권은 이론적으로는 하늘 끝까지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표현 못 하잖아요. 추상적 기준이죠. 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상적 기준. 여기 지구의 중심이죠. 자, 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표. 자, 지표상에 우리는 수평 공간이죠. 또는 지표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을 얘기하겠고,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지중,
또는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이라고 하고,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또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몇 차원? 수평의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이면서 무슨 공간? 입체 공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체 공간의 개념, 과거의 입체 공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었죠. 자, 2번 공적 공중권은 공중권 이상의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자,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우회가 바로 뭐가 돼? 공적 공중권인데, 공적 공중권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항공기에 있어서의 통행권이라든지, 또 전파에 있어서의 발착권 등이 대표적인 공적 공중권이 됩니다. 자, 3번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요 사적, 토지 소유자가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또 뭐가 돼?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많이 가죠. 대표적으로 일조권, 이 조망권에 대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3번 정답이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고, 자, 나라에 따라서는 지하권, 여러분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는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을 하는 경우죠. 또 어느 부분 여기는 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죠. 밑에가 안 미치지. 밑에가 바로 뭐죠?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정답 한 또 2번 정도 또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7번 문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런 박스 문제에 좀 주의를 하는데, 이건 쉽잖아요. 이건 찾아내지. 자본, 소비재는 뭐다? 경제적 개념. 공간, 기술적. 생산요소, 경제적. 위치, 기술적. 자산, 뭐다? 경제적. 환경, 기술적.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디귿, 미음, 시옷이 나와야죠. 2번이 정답이 되죠. 여기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정답. 공간. 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23회 시험 이런 형태로 출제했다는 얘기죠.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9번이나 10번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 1번 문제부터 틀리면은 안 되죠. 본 시험에 가서.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여러분, 경제재가 나오는데 자유재가 있어요. 여러분, 희소성. 우리 배웠던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 희소성이 없어. 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이런 상품을 뭐라고 해요? 자유재. 대표적으로 뭐다? 햇빛, 여러분 공기 이런 거고요. 희소성이 있어.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뭐라고 해요? 경제재. 그럼 토지는 희소성이 있으면 뭐가 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제한데 토지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희소성이 높은 상품. 예? 경제죠, 토지. 그리고 어떻게 돼? 또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지기도 하죠. 자,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환적 가치를 가지죠. 그럼 토지는 뭐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깥 외연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지죠. 가격 관계를 보는 것은 뭐 여러분이 경제적인데 5번이 정답인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인데 유형은 어디예요? 유형은 경제적이 아니지, 기술적 측면이지.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반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 이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 5번 정답. 유형, 무형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배웠던 요거 이해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도 경제적 개념에 대한 겁니다. 경제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 뭐죠? 공장 부지 이러면 제공해주는 생산 요소, 맞죠? 생산 요소. 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요거 두 개는 관련이 있고요.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위에 권리는 법률적 개념. 2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뭐다? 최종 소비재. 뭐 콘도미니엄을 위한 뭘로서? 콘도미니엄을 위한 우리가 뭘로 제공해준다? 우리는 소비재로서 제공되지고, 소비재는 최종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 가운데 하나다. 국부원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국부의 원천. 예? 뭐 투자의 원천도 있겠지만은 국가의 부를 구성하는 원천으로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요거는 민법 제99조 제1항이고요. 쉼표 뒤에는요, 제2항이야. 99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래서 조문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하고자는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은 복합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 시효가 나와 있죠. 20년. 자,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동산은요, 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해요. 용익물권은 설정 안 되고 저당권도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4번 정답. 자, 5번 넓은 의미 부동산에는 뭐도 포함한다. 요거 넓은 의미 부동산은 항공기, 거기에 뭐 어떻게 돼?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이 되죠.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5번에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이게 바로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포함합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것. 자,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겁니다. 토지, 민법상 부동산은 요거죠. 토지와 정착물인데, 건물은 뭐죠? 건물은 토지와 우리는 분리하여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우선 가식 중에 수목은 아니죠. 여러분, 가식 중에 수목은 정착물이 뭐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하죠. 이 계속성이 없는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몇 번? 3번 정답이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뭐 재배되는 농작물은 뭐다? 예? 독립정착물. 예? 4번은 독립정착물이고, 담장은 뭐다? 담장은 어디? 여기 속하잖아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담장, 울타리, 뭐 돌담 이런 거, 교량, 터널, 축대, 이것은 다 뭐다? 종속정착물.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확인을 좀 우선 해보시면서 23페이지에 20번 문제로 갑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쉬운 형태입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관습법상의 권리인데 뭐는 안 돼요? 불완전한 공시수단이니까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독립된 물건이 있고 축대, 도로, 교량, 수목 등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인 부속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독립된 물건이라는 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등이 있다. 준부동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여기까지 맞았는데 뒤에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 학에서는 관찰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경제적 개념 관찰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자산 자본 요거 있잖아요. 관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은 4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무형, 형태가 없는 무형적 관점에서 보면 가격, 시장, 경기 변동, 경제 성장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 2번,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로서 공시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사실상 지배인, 점유로서 공시효과를 가지죠. 2번 요건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3번, 좁은 의미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인데 요거와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부동산이라 하며까지는 맞았는데, 앞에는 뭐죠? 쉼표 앞에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이것을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이 아니죠. 자본 자산 등과 함께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3번 정답. 4번, 준부동산은 물권의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하죠. 동산이 뭐가 있어요? 동산을 포함한 동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예? 이게 동산이지 뭐. 자, 임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 자, 밑줄은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 밑줄. 그게 바로 뭐죠? 요거잖아요. 준부동산.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물건, 준부동산.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류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은 뭐였죠? 등기 대상물.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등기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대상물, 어업권, 광업권은 등록대상 권리를 의미하죠. 종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런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죠. 자,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장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3번도 맞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이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 여러분 벽시계 같은 거, 이것은 일반적으로 뭘로? 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4번은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우리가 뭐가 나오죠? 우리는 건물이, 우리가 부동산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부동산이 건물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나오는 게 4번 지문입니다. 5번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자, 부동산으로 취급, 밑줄. 여기에 틀렸죠.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우리 거기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자와 임차자 사이의 관계죠. 임대자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임차인 정착물. 자, 임차인이 생활이나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일시이죠. 여러분 정착물은 영구적이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한 임차인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 요거는 우리 15회 추가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용어. 그래서 5번 정답.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틀렸죠. 이러면 소유권, 거래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게 틀렸죠. 실생활의 구분이 아니, 필요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법률적으로 구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틀어, 자, 3차원의 공간이면서 뭐라고 한다? 통틀어 무슨 공간? 입체 공간. 3번 정답. 4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묻는데 자산, 생산요소, 상품 요 세 가지는 경제적 개념,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는 법률적 개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는 독립정착물이고요. 울타리는 뭐다? 종속정착물이고요. 경작수확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동산에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이 정착물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경작수확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작수확물이 뭐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 수확된 물건이잖아요. 경작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5번 까딱하다가는 또 5번도 만지면 아니니까 들어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26번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한 것으로 옳은 것.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우리가 양도할 수 우리가 있다. 1번 정답이죠.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은 토지 일부가 아니라 뭐다? 건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토지와 어떻게 돼?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임목 등기는 한구리 나무도 가다. 이러면 한구리 나무는 등기할 수 없어. 수목 집단만 가능합니다. 틀린 지문이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이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동산으로 취급하죠. 자,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부동산에 간주되지 않죠. 뭐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차인.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인데 여러분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기술적 경제적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법률적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법률적 개념은 좀 약간 신경 써서 올해 출제 예상 1순위인데 우선은 뭐를 배웠어요? 우리 29회 시험에서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그때는 어디서? 독립정착물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여기서 독립정착물 있죠. 근데 시험에는 없다고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이쪽에서 출제가 예상돼 25회 시험에 27회, 29회 시험에 나왔고 30회는 기술적 경쟁이 물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법률적 개념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용어도 매년 출제가 되는데 29번 문제가 이제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잠시 쉬어셔야겠습니다.